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스로그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토폴로지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NTP 토폴로지하고 동일합니다. 해당 토폴로지 이용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토폴로지 상에서 여기 로그 관련된 서버는 이쪽 NTP 로그라고 되어 있는 가상 머신이고, 여기에 로그를 남길 수 있는 장치로는 지금 라우터 1번을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스로그 서버로 동작을 하는 거고, 라우터 1번에서 로그를 남겨서 그 로그가 여기 있는 시스로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라우터 1번에 원래 남게 되어 있는데, 라우터 1번에 남게 되면 이 라우터 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우터 자체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용량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길 수 있는 로그도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좀 더 길게 풀어서 로그를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로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쪽 서버 쪽에 로그 관련된 동작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해당 로그를 보낼 수 있는 대상 네트워크나 호스트를 지정을 해주고, 이쪽 라우터에서는 생성된 로그를 어느 서버로 보낼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로그 서버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여기는 과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라우터 1번하고 스위치 4번이 아니고 2번이죠. 자, 스위치 2번 구간을 와이어샤크 통해서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이어샤크로 캡슐을 먼저 하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로그들이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이 부분을 또 와이어샤크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모니터링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관련된 부분은 UDP 포트 514번입니다. 또는 시스로그 이런 명령, 이런 키워드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UDP로 해보겠습니다. P에 포트 514번. 자, 필터링을 먼저 걸어 놓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필터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패킷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서버 관련된 부분에서 로그는 리눅스의 경우에 여기 있는 var 디렉토리 밑에 로그 디렉토리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 현재 로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기본 로그 디렉토리에 들어와서 로그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지금 여러 가지 로그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BTMP나 OS 관련된 부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메시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일로그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 다 남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톨 관련된 부분도 다 있습니다. 라스트 로그인이나 커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그 로그들도 다 이렇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 해당 것이 디렉토리인지 이건 일반 파일인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그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이제 시스템, 리눅스 자체에 대해서 시스템 보안,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 로그 관련된 부분이죠. 어떤 내용이 어떤 로그로 남는지, 그 로그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부분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라우터가 우리 로그 서버에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디렉토리 안에 현재 리눅스 자체적으로 남는 로그들, 이렇게 파일들이나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NTP 관련된 부분도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도 여기 로그에 지금 남도록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새로 설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자, 현재 여기에 내용들이 현재는 없네요. 쌓인 게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없네요. 이쪽에서 로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남아야 여기에 디렉토리의 내용들이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거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로그 서버 이용할 때는 rsys 로그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미 이제 배포된 가상 머신에 설치는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 rsys ntp 로그 서버에서 여기 있는 rsys conf라는 파일,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환경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안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서 확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tc 디렉토리에 rsysLog.conf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지금 불러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모듈들에 대해서 어떤 모듈들을 갖다 쓰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들이 각각 이렇게 다 확인돼서 514번 포트 이용해서 지금 패킷, 즉 로그 패킷을 이제 주고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템플릿 어떤 식으로 남길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남길 때 이쪽에 var 디렉토리 밑에 로그 디렉토리 밑에 호스트네임을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네임이라는 로그로 남겨라 라고 되어 있죠. 실제 로그를 남길 때 어떤 파일 이름으로 남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allow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NTP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봤었는데 아래쪽에 서브넷이나 IP나 도메인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rsys 로그로 지금 패킷 설치해서 그리고 sys 로그로 동작을 하는 건데 로그 서버로 동작을 하는 건데 이 로그 서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로그 서버에 어떤 로그 파일이 넘어오게 되면 그 로그 파일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로그 서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로그 서버가 이것도 당연히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SD 몇 번 해가지고 리눅스니까 저장 장치가 있을 거고 그 저장 장치에 지금 var이라는 디렉토리에 SD 제로겠죠. 거기에 로그라는 디렉토리에 호스트네임이라는 걸로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쭉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그를 이 저장 공간에 이런 로그들이 저장이 될 때 어떤 컴퓨터든 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로그를 넘겨줘서 이 디렉토리 자체 또는 이 디스크가 전부 다 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로그 서버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없게 되죠. 즉 이제 가용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버의 동작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로그를 보낼 수 있는 허용된 대상 호스트, 서브넷, 도메인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은 여기다가 설정을 미리 해놨어요. 설정을 해놔서 여기 보면 우리 토폴로지 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폴로지 상에서 지금 라우터 여기 있는 NTP 로그 같은 경우가 210점 100점, 100점, 200이죠. 즉, 이 210점, 100점, 100점, 0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로그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쪽까지 보낼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로그 서버는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것만 받겠다. 이 안에서 발생하는 로그만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쪽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장치들에서의 로그만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정된 부분을 보면 어떤 다른 네트워크나 다른 호스트에서 로그 서버를 보내지 않고 연락 보면 로컬에서 닫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같은 네트워크 또는 abc.com 도메인, 즉 여기가 abc.com 도메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또는 그 IP 또는 그 네트워크 대역을 가지고 있는 장치들만 이쪽 로그 서버로 로그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제한을 걸어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둔 거죠. 이제 로그 서버는 기본적으로 로그 정보를 보내주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용하지 말고 이 대상들에서 온 것만 수용을 해라, 저장을 해라. 이렇게 제한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매뉴얼로 지금 설정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자, 시스로그, r시스로그에 로그를 보내서 호스트나 서버넷 도메인 제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 용량의 부분입니다. 저장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장치들이 데이터를 보내서 디스크가 꽉 차버리면 실제 로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이 부분은 지금 설정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다가 뭐 수정 사항을 넣어두진 않았고요. 일단 확인하는 정도로 넣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면 이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 로그 서버로 쓰고 있는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파일 시스템 자체가 뭐 이렇게 큰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게 큰 용량을 잡고 이거 10기가였나 20기가 이 정도로밖에 안 잡았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로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추가를 많이 해서 좀 더 용량을 많이 확보를 하죠. 하는데 어차피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게 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4KB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용량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7메가 전체 27메가 정도를 지금 쓰고 있고 여기 보면 이쪽 디렉토리 쪽에서 상당히 많은 용량들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체는 지금 이 정도. 현재 디렉토리가 사용량이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더 많은 로그들이 쌓이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장치에서 온다 그러면 이 용량이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전체 하드디스크 남아있는 공간을 다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같은 경우 전체 지금 19기가, 20기가 정도 지금 잡았었던 거예요. 10기가 정도 잡았었고 실제 로그로는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간단하게 로그 서버에 관련돼서 뭐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한을 걸어야만 이 로그 서버를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로그 서버 자체에도 스케줄링을 걸어서 뭐 오래된 로그들은 뭐 압축을 해서 다시 따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기간, 뭐 6개월 이상 지나거나 또는 뭐 1년 이상 지난 로그들은 뭐 삭제를 한다든지 이제 다른 스케줄이나 운영 관련된 스케줄링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로그 서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용량 관련된 부분,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로그 서버로 넘겨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지금 우리 토폴로지에서는 로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라우터 1번밖에 없어요. abc.com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 호스트도 지금 VPC잖아요. 실제 뭐 서버가 아니라 가상머신으로 만든 서버가 아니라 VP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지금 라우터에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라우터에서 관련된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우터를 잠깐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관련된 부분들도 이거는 매뉴얼적인 부분이라서 이쪽에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서버로 가면 되겠죠. 로깅을 남기는데 rsyslog 서버 IP니까 110.100.200입니다. 200번한테 로깅을 해라 얘기고요. 그리고 남길 때 어떤 걸 남길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서비스로 해서 타임스탬프나 디버그 관련된 포맷, 로그를 남기는 포맷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옵션으로 넣어뒀습니다. 다 입력하기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좀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깅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남길 때 이제 패설리티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같이 다 가져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로컬 3이라고 해서 관련된 부분을 남겨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사용자 정의한 방식으로 하나 지정을 했고, 패설리티 지정을 해서 이제 남길 때 이 변수명으로 남겨달라고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로깅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로그로 남길 건지 단계별로 했을 때 인포메이셔널 단계부터 남기라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부터 남길 것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로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위에 지금 이벤트가 간단하게 나왔죠. 로깅 스테이션 시작했고요. 누구한테 보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210점, 100점, 100점, 200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스로그 관련된 부분들은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콘솔 로깅, 그리고 모니터,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디세이블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콘솔,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접속했을 때 관련된 모니터, 그리고 버퍼, 이 안에 그 라우터 안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저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세이블 되어 있고, 지금 시스로깅이 활성화돼서 정보가 넘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로깅 관련된 부분도 레벨 인포메이셔널부터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크리티컬 한 것까지 또는 이머전시까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관련돼서 로그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자, 와이어사크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254번 이게 지금 라우터죠. 라우터가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현재는 이게 클라이언트 역할이고 이쪽이 서버가 되는 겁니다. 자, 라우터가 클라이언트, 라우터 R1이 클라이언트고 지금 로그 서버 쪽에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로그 프로토콜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보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포메이셔널부터 했으니까 인포부터 시작해서 그 윗단계까지 다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라든지 또는 이제 크리티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디버그 빼고는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넘어간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게 로그 서버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서버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 가서 보면 이쪽에 이렇게 호스트 IP가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에 100, 100, 254. 이게 라우터 1번이죠. 라우터 1번용의 디렉토리가 생겼고, 그 안에 이제 로그들이 남고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가 여기 와이어샤크에 보인 것처럼 두 개가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티 하나, 인포 하나 나왔죠.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이랑 뭐 이런 건 남아있고요. 번호, 특정 이제 1년 번호 19번, 20번 이런 식으로 로그가 좀 남았네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콘솔 관련된 메시지 떴던 게 지금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로그도 지금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같은 내용들이 어차피 남아있으니까요. 로깅 호스트에서 스타트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쪽에도 로깅 호스트돼서 지금 스타트가 됐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간단하게 이벤트를 하나 발생을 시켜보죠. 우리가 인터페이스 상에서 얘는 다운시키면 안 되겠죠. 이쪽 00은 다운시켜도 되니까 00을 다운시켜서 이제 그 관련된 노티가 로그 서버 쪽으로 날아가는지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01은 시키면 안 되니까 00으로 가서 셧다운을 시키겠습니다. 자, 설정을 시키면 이렇게 콘솔로 지금 메시지를 콘솔로 로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적인
일부러 다운시킨 거죠.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련된 프로토콜도 다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다시 이쪽 와이샤크를 보면 바로 로그로 노티로 지금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이 지금 서버 쪽으로 바로 전송이 됐고요. 또 서버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로그가 21번, 22번으로 로그가 쌓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로그 셧다운해서 실제 같은 방식이겠죠. 자, 인터페이스로 올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바로 로그가 전송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에도 관련된 로그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로그 서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배포한 가상 머신에는 로그 관련된 부분들 패킷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라우터 쪽에서는 로그 관련된 부분만 시스로그 서버 설정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본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쇼 로깅에서 아까 메시지들을 확인했었죠. 로그가 어떻게 남는지 이쪽 디렉토리 가서 실제 로그 남은 로그들을 내용들을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샤크 이용해서 실제 로그가 발생하면 그게 로그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 와이어샤크로 확인을 해봤고 또 로그 서버에서 실제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로그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참고사항으로 넣어둔 겁니다.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보관 관련된 건데 결국은 이제 접속 로그죠. 로그.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로그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바뀝니다. 기존에 뭐 6개월이었던 게 더 늘어난다든지 3개월인데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또는 처리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접속 기록 관련된 부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죠. 이것도 결국 이제 로그가 남을 건데 이 로그를 보관 기간이 이제 개월수가 아니라 연 단위로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에 얘기했듯이 시스템 운영 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 기록 그리고 접속 기록 그리고 어떤 에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자료가 로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로그들을 담기게 되어 있고 여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지금 나왔지만 다른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보안 장비들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자료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지침이나 법규에 따라서 로그들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 자체를 리눅스에서 명령으로 간단하게 봤지만 실제 로그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는 패키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로그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또 재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툴을 쓰지 않고 간단히 리눅스와 로그 관련된 디렉토리 확인 이렇게 해서 로그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용량 관련된 부분은 로그 서버도 어차피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 제한적인 그 용량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